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근입니다. 자, 이제 1월 겨울 이적 시장이 진짜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1월 31일인데요. 자, 이제 굉장히 또 리버풀이 절대 안 할 것 같던 영입을 결국에는 했습니다. 바로 FC 포르투의 루이스 디아스 선수를 영입을 했는데요. 과연 루이스 디아스 어떤 선수고 또 앞으로 어떻게 활용이 될지, 또 앞으로 리버풀의 겨울 이적 시장 플랜, 그리고 향후 이적 시장 플랜, 리빌딩 계획까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트로 큐. 네, 리버풀이 루이스 디아스를 6천만 유로에 영입을 했습니다. 파운드 가치로 이제 환산을 하면은 약 한 5,400만 파운드 정도 될 거고요. 음, 확실히 비싼 영입이긴 합니다. 조타나 이런 선수들보다도 훨씬 값이 나가는 영입이에요. 아마 케이타와 반다이크 그 사이 어딘가이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 근데 이제 주요한 거는 4천만 유로를 이제 기본 필수 지급액으로 정해놓고, 나머지 2천만 유로를 옵션액으로 정했다라고 이제 파브리지오 로마노라고 하는 이제 유력한 공신력이 그나마 좀 있는, 네, 그런 기자가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리오프링 이제 딜을 잘했다. 물론 그 옵션 2천만 유로가 어느 정도인지, 그러니까 조항, 그거의 발동 조항이 무엇인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어쨌든 4천만 유로로 쇼부를 본 것은 굉장히, 나름 막판에 수완을 잘 거둔 영입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왜 루이스 디아스를 영입을 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일단 지금까지 나온 기사들, 소식들 이런 것들을 쭉 정리를 해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그 점, 네, 일단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루이스 디아스에 대해서는 리버풀이 예전부터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지난 여름 이적 시장 때부터 루이스 디아스에 대한 얘기는 조금씩 나오던 시기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리버풀이 챔피언스 리그에서 FC 포르투와 같은 조별 리그에 배치가 되었죠. AC 밀란이랑 ATM이랑 같이. 그래서 아마 그 경기에서 좀 더 루이스 디아스를 리버풀은 가깝게 볼 수 있었을 거고, 팬분들도 아무래도 포르투갈 리그는 좀 생소하고 국내에서는 중계도 안 해주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루이스 디아스를 좀 더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사실 물론 그 전에 리버풀에서 가장 먼저 관심을 보였던 것은 FC 포르투의 오타비오라는 선수였어요. 그 선수도 공격적인 카드인데, 아마 대부분 팬분들은 오타비오를 좀 더 집중적으로 봤을 겁니다. 근데 이제 루이스 디아스라는 선수도 사실 굉장히 괜찮았었거든요. 그 리버풀과의 맞대결 경기에서 물론 팀 자체는 많이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면서 두 경기 다 패배를 하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루이스 디아스는 나름 이 왼쪽 공간에서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고요. 그럼 루이스 디아스 를 관심을 보이고 있었고, 사실 계속해서 링크가 되고 있었는데 FC 포르투가 너무 값을 높게 불렀어요. 물론 요즘에 뭐 후벤 디아스, 그리고 뭐 브루노 페르난데스, 이런 선수들이 굉장히 EPL로 바로 넘어와가지고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 포르투갈 리그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이제는 검증이 됐다. 여기서도 경쟁력이 있으면 EPL에서도 경쟁력이 있는 선수가 될 것이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보여주는 그런 두 명의 사례가 아닐까 싶은데,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사실 FC 포르투가 기본으로 일단 6천만 유로를 불렀기 때문에 리버풀은 좀 꺼려했다라고 얘기가 들립니다. 저도 이거에 대해서는 좀, 네, 괜찮은 선택이었다라고 봐요. 아무리 그래도 포르투갈 선수한테, 그 포르투갈 리그 선수한테 6천만 유로에다가 플러스 옵션을 붙여달라고 요구를 했었으니까 리버풀은, 좀 거기서 물러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금 좀 멀어지는 듯 했는데,
갑자기 겨울 이적 시장에 토트넘 허스퍼가 등장합니다. 토트넘이 등장을 해서 토트넘이 디아스를 영입하고 싶어 했고, 이 토트넘 특유의 이 협상 능력을 발휘를 해가지고 옵션까지 포함을 해서 6천만 유로 상당의 오퍼를 포르투에게 제출을 했고, 포르투는 그거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토트넘은 당연히 디아스가 우리에게 오겠구나 싶었는데, 그 소식을 들은 리버풀 참전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이게 FC 포르투가 리버풀에게 알렸느냐, 아니면 루이스 디아스의 에이전트가 리버풀에게 알렸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뭐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리버풀이 토트넘이 그 정도로 협상을 해서 깎아놨다라는 사실을 알아내니까 곧바로 치고 들어가가지고 그럼 우리도 토트넘이랑 똑같은 조건으로 루이스 디아스를 영입하도록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 포르투는 뭐 굳이 거절할 이유는 없죠. 예, 똑같은 돈을 주겠다는데. 그래서 그것도 이제 오케이 하면은 이제 루이스 디아스의 선택만 남은 건데, 디아스는 토트넘과 리버풀? 그럼 난 리버풀 갈래? 라고 된 겁니다. 그러니까 디아스는 일단 챔피언스 리그에서 뛰고 싶어 하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약간 리그 타이틀 경쟁이 있어서 경쟁력 있는 구단을 원했다고 합니다. 물론 토트넘을 평가절하는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지금 순위나 이런 것들 현재 상황을 봤을 때는 리버풀이 좀 더 나은 것은 사실이니까요. 루이스 디아즈가 리버풀을 선택했고, 루이스 디아스는 그렇게 리버풀 선수가 되었습니다. 자, 루이스 디아스 어떤 선수냐? 루이스 디아스는 왼쪽 윙포워드고요. 마네랑 비슷하게 오른발 역발 윙어입니다. 왼쪽에서 뛰는 오른발잡이 윙어. 그러다 보니까 안으로 파고들어서 득점을 노리는 유형의 선수입니다. 개인적으로 루이스 디아스의 플레이 스타일은 제가 이제 뭐 하이라이트를 따로 보진 않았고, 그냥 FC 포르투와의 리버풀의 경기에서의 그런 몇몇 그런 플레이들을 다시 생각을 해보면은 굉장히 크랙형 기질의 선수입니다. 온더볼 사용해서 능력이 특히 좀 더 발휘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오프더볼은 좀 더 갈고 닦아야 될 수도 있겠습니다. 리버풀 전술에 맞기 위해서는. 근데 아무튼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루이스 디아스는 또 하나의 공격 옵션이 될 수도 있다. 사실 마네가 최근에 에이징 커브가 온 건지 굉장히 몸 신체의 에너지 레벨이 많이 저하된 듯한 모습을 이번 시즌 그리고 지난 시즌 말미부터 계속해서 보여줬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루이스 디아스라는 25살의 어느 정도 이제 젊은 자원이 온다라는 것은 아주 큰 도움이 될 수 있죠. 또 사실 리버풀이 안 풀릴 때 좀 필요했던 것은 드리블로서 약간 좀 변수를 만들어낼 수 있는, 뭐 세트피스를 만들어낸다던가 혹은 박스 안에서 페널티킥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유형의 그런 크랙 혹은 드리블러가 필요했는데, 그런 선수를 리버풀이 잘 데려왔다라고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고요. 그러면은 루이스 디아스가 앞으로 어떻게 쓰일까라는 건데, 일단은 뭐 임대를 보낼 계획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바로 이제 리버풀에 합류를 할 거고요. 뭐 비자 얘기가 있긴 한데, 그래서 아마 FA컵 카디프 시티와의 경기에서는 보기 어려울 것 같고, 그 다음 이제 레스터 시티 전에는 이제 완전히 리버풀에 와가지고 정착을 시작을 할 것 같은데, 뭐 그 이후에는 클럽 감독님이 어떻게든 잘 하겠죠. 사실 그동안 리버풀의 이 영입 기조 그리고 영입한 선수들을 활용하는 이 모습들,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사실 루이스 디아스가 곧바로 선발 출장할 거라는 생각은 안 들어요. 왜냐면은 정말 월드 클래스, 뭐 만다이크라든지 알리송이라든지 혹은 뭐 살라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아닌 이상은 사실 선발로 바로 기용되는 경우가 없었거든요. 뭐 앤드루 로버슨, 파비뉴 이런 선수들도 사실 좀 반년 정도는 인고의 시간, 갈고 닦는 시간을 좀 가졌다가 이제 반년이 지난 후에 선발로 이제 투입이 되면서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지금의 수준까지 온 것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루이스 디아스도 사실 좀 그렇게 급한 자리는 아니잖아요. 어쨌든 마네가 있긴 하고 하다 보니까 사실 루이스 디아스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즌에는 좀 더 기다려야 되고 많은 경기를 뛰지는 못할 거예요. 대신에 다음 시즌은 좀 더 기대를 걸어볼 만 하겠죠. 그래서 리버풀이 루이스 디아스를 영입을 했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리버풀이 거금을 쓴 겁니다. 사실 6천만 유로가 뭐 누구 땅바닥에 떨어진 100원, 500원 이런 것도 아니고 굉장히 거금이거든요. 사실 5,400만 파운드라고 해도. 그런데 그거를 질렀다라는 거, 리버풀이. 그동안 짠돌이 이미지가 굉장히 강했는데 그걸 질렀다라는 것은 두 가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드디어 우리 존앤리 구단주님이 푸는구나, 보따리를 푸는구나, 혹은 누가 팔렸구나. 예. 이 두 가지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리버풀이 반다이크 영입하고 쿠티뉴를 곧바로 팔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아직 겨울 이적 시장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이 6천만 유로를 질렀다라는 것에서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면 어쨌든 리버풀이 그동안 뭐 알리송이라든지 파비뉴라든지 반다이크라든지 이런 선수들, 뭐 나비 케이타 이런 것들 봤을 때 그래도 리버풀이 질러야 할 때는 지를 줄 아는 구단이다 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물론 지금까지 사실 여기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여기 좀 보강하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 보강 왜 안 하지? 이런 생각, 그리고 이런 주장들이 굉장히 많았었고 저 또한 했었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이렇게 하면은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거였을까. 예를 들면은 이미 너무 잘해. 리버풀 이미 너무 잘하고 있잖아요. 리그 우승도 했고. 근데 여기서 이 자리를 좀 더 보강을 하면은 더 압도적으로 우승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더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러지 않았고. 왜? 없어도 그래도 평타 이상은 치니까. 그래가지고 리버풀이 굳이 무리해서 영입을 하진 않았는데 이제 슬슬 공격진들의 에너지 레벨이 저하가 되니까 그걸 본 페네 스포츠 그룹 슬슬 보따리를 풀어볼까라고 이게 얘기가 된 거고, 이제 루이스 디아스 이런 선수들을 보면서 간을 보다가 너무 비싼데 토트넘이 쟤네를 엄청 깎았네? 그러면은 바로 참전, 즉시 참전 해가지고 이제 바로 영입을 한 거죠. 하이제킹이라고 용어를 흔히 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뤄낸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번에 겨울 이적 시장에 끝나고 또 이제 여름 이적 시장이 시즌 끝나고 열릴 텐데 이번 시즌이 끝나고 나서 아마 밀너 그리고 기타 잉여 자원들 몇몇은 또 팀을 떠날 겁니다. 떠날 친구들 꽤 많아 보입니다. 아마 그러면은 특히 이제 중원 쪽 핸더슨도 이제 나이가 있고 티아고도 사실 영입될 때부터 이미 30대였고 그리고 파비뉴도 이제 슬슬 30대에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리버풀도 사실 중원 영입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차례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리버풀이 꾸준하게 주드 벨링엄과 링크가 있었고 혹은 뭐 다른 미드필더들과 더 링크가 날 수도 있는 거고 하니까요. 중원에서의 좀 빅사이닝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있고요. 또 이제 공격 쪽도 뭐 피르미누, 마네, 살라 지금 이제 이번 시즌 끝나면 다 재계약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1년 남았기 때문에. 그럼 이제 거기서 매각을 할지 혹은 재계약을 할지를 선택해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3명 다 재계약을 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아마 리버풀 특성상 주급 체계를 무너뜨리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일단 증명하고 있는 급한 재계약부터 싹 다 해결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살라를 재계약을 할 겁니다. 혹은 살라를 먼저 재계약을 하고 오피셜을 뒤늦게 띄우던가 그렇게 해야 이제 다른 선수들 협상을 할 때 주급을 덜 올릴 수 있으니까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리버풀이 그냥 어떤 선택을 할까, 리빌딩 기조로 간다면은 사실 마네 페르미누가 많이 폼이 저하됐기 때문에 이런 선수들을 매각을 하고 새로운 좀 더 좋은 선수들 혹은 유망한 선수들을 영입을 해서 이제 쓰는 게 사실 좀 더 아름다운 그림이긴 하거든요. 뭐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리버풀이 어떤 선택을 할지도 앞으로 특히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는 좀 더 흥미로운 그림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번 이적 시장 루이스 디아스, 그리고 향후 어떻게 또 팀을 이끌어 갈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는데 아직 겨울 이적 시장 끝나지 않았습니다. 벌써부터 리버풀이 또 하나의 영입을 준비를 하고 있죠. 풀럼 FC의 파비오 카르발료라고 하는 선수인데 굉장히 어리고 유망한 자원이라고 합니다. 02년생이고 풀럼이 또 기세 좋게 키우고 있던 선수였고 지난 시즌에 이미 데뷔골을 넣었었고 이번 시즌 챔피언십에서 꽤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선수를 또 이번에 계약이 만료된다고 해서 너네 FA로 풀어줄 바에 그냥 500만 파운드에 우리한테 팔아라 라고 해서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유력한 기자로부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양 두 구단 간의 얘기가 오고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또 이게 딜이 마무리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만약에 파비오 카르발료까지 잡는다 하면은 리버풀은 이번 겨울 이적 시장에서 현재와 미래를 둘 다 잡는 막판 스퍼트를 훌륭하게 해냈다. 이거 갑자기 이미지가 확 바뀐다. 이렇게 된 거죠. 사실 그동안 겨울 이적 시장, 그러니까 이번 겨울 이적 시장에서 리버풀 팬에스포츠 그룹의 이미지, 팬들로부터의 평가는 완전 나락을 가고 있었는데 이 두 개의 영입으로 떡상을 하고 있다. 이제 커뮤니티에서는 햄버지를 부르고 있고 팬에스포츠 그룹을 찬양을 하고 있고 설날을 맞아 큰 절을 올리려고 다들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파비오 카라발료 딜이 어떻게 될지 또 지켜보겠고요. 루이스 디아스 선수 굉장히 리버풀에 온 것을 환영하고 앞으로 좋은 활약 보여주면서 또 리버풀의 새로운 레전드가 되어서 우리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재밌고 또 축구 이슈가 있으면은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